좋은 아침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입만 열면 좋은 아침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참 코로나가 정말 오래 가네요. 정말 오래 갑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이 정도에서 인간한테 항복하고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참 이 코로나가 참 대단해요. 먼저 코로나부터 조금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참 이거 그래요. 지금 이제 그 확진자 현황을 보니까 미국이 315만, 굉장히 많죠. 미국 인구가 3억 좀 된다 그러죠. 3억 정도. 그거의 약 1% 정도, 1%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 걸린 거죠. 3억 3,300이니까 100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굉장한 숫자죠. 그리고 그 중에 13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나마 0.1%도 안 되니까 다행이다 싶은데, 어쨌든 걸린 사람들 중에서는 사망률이 약 4.3% 정도, 처음보다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브라질은 170만 명 쭉 해서, 페루 이런 남미 쪽이 아주 강하네. 남미가 31만 명, 사망자도 10,000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칠레가 30만 명에 사망자가 6,500명 정도. 그리고 인도같이 조금 저개발 국가가 70만 명, 17만 명. 야, 많죠. 하루에 지금 17,000명 정도가 좀 신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6만 명이 발생했어요. 하루에. 그리고 브라질이 4만 명. 그 다음에 인도가 17,000명.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정말 큰일이에요. 빨리빨리 끝나야 되는데 말이에요. 참 걱정이다. 뭐 차트를 보시지 않더라도 차트 한번 볼까요? 또 참 이거 뭐 이 하루 확진자 일별로 보게 되면 이렇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망자 숫자를 보게 되면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지는 않죠. 밑에 까만색인데 하루 사망자가 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사망자가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된 얘기냐면은 그만큼 이제 많이 검사를 한다, 이게 되겠죠. 하루 확진자가 19만 명 나왔는데 사망자가 4,000명 정도, 3,000명 정도, 이렇게 4,000명, 3,000명 정도. 지난 3월달, 4월달에 비해서는 훨씬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사망자는. 그렇다라는 거. 이것이 좀 다행이다 싶은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진자는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만 명 하다가 지금 5만 명, 6만 명까지 올라갔는데, 6월 초에도 사망자 630명 정도였고, 그리고 지금도 꽤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600명 정도, 뭐, 때로는 500명, 때로는 뭐, 200명 정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을 보더라도 사망자가 크게 늘지는 않는데, 그만큼 이제 많이 검사를 받고, 자기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검사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경증인 환자까지도 이제 걸러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도 보면은 사망자 숫자는 뭐 크게 늘지는 않고 있더라는 거. 1,100명, 1,200명 뭐 그대로 뭐 그런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막 시작이 됐고, 의료 시설이 남미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요. 특히 뭐 산소호흡기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참 인류의 재앙이죠. 재앙이라서 빨리 좀 끝나기를 기대해 보겠다.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 이게 한여름인데 말이죠. 한여름인데 사실 이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유럽 현황인데, 유럽 현황을 보시는데, 이게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안 되나? 유럽 현황인데, 유럽이 지금 요게 이제 각 나라를 갖다 합해 놓은 건데, 요게 3월달 하순부터 4월달까지인데, 그게 비해서 지금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식으로, 미국도 이렇게 줄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이런 형태로
급격하게 줄어들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이제 경제를 다 재개를 했죠. 그래서 6월 달부터는 뭐 한국 같은 나라한테는 입국이 되고요. 그리고 6월 달부터는 참 경제가 재개를 시작했고, 7월 달부터는 뭐 각 나라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한국 같은 좀 안전국가, 코로나가 감염자가 적은 나라의 국민들은 들어와도 좋다 해가지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좀 들어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국경을 다시 오픈하는 이제 그런까지 보이고 있는데, 미국도 이런 형태로 빨리 되어야 지금 증시가 확 좀 살아나지, 경제가 살아나고. 근데 미국은 아직 이런 형태로 가지 않고 있다. 그게 아마 마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확실히 쓰죠. 지금도 뭐 마스크를 많이 쓰는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브 하나? 전염병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스킨십이 강하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은. 스킨십이 강하면서 마스크를 안 쓰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스킨십이 강하면 그만큼 더 마스크를 더 써야 되는데, 스킨십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또 어찌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이게 어차피 감기인데, 이 감기가 한번 지나가서 면역력이 생기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제 면역력이 안 생긴 상태에서 종식시키는 게 좋은가 이런 건데, 면역력보다도 종식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이제 메르스 사태라든가 사스 같은 거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메르스나 사스가 유행을 안 했죠. 철저하게 차단이 됐습니다. 처음에 삼성병원인가 이런 데서 몇 군데 좀 돌다가 워낙 강력하게 방어를 해가지고 메르스가 퍼져나가지 않고 종식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거죠. 꼭 메르스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면역이 생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빨리 종식이 돼서 면역이 안 생기더라도 이제 코로나균 자체가 사라지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랑 이제 계속 코로나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랑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다 아시는 패스트가 사라지진 않았죠. 아직도 티벳에 가면 패스트가 있다 그래요. 또 최근 들어서 티벳이나 이런 데서 패스트가 좀 발생하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스트는 사라져버렸죠. 인류의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이 안 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패스트는 가장 치명적인데, 벼룩이나 이런 것들에 물리면 패스트에 감염이 된대요. 벼룩한테 물리면. 벼룩이라든가 쥐한테 물리면. 쥐한테 물릴 일은 없는데, 아마도 쥐벼룩 해가지고, 벼룩이 쥐에서 병균을 가져와가지고 인간한테 옮기는 그런 것 같아요. 패스트가. 그래서 패스트는 정말 무서운 병이다 그러죠. 무서운 전염병. 약 13세기에 원래 몽골에서 가져왔다 그럽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이 유럽 대륙으로 이제 도로를 내면서 유럽 대륙까지 쭉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패스트가 그쪽까지 갔다라고 그래요. 이 패스트는 지금도 그러니까 내몽고이죠. 내몽고에서 아직은 좀 있다 그럽니다. 패스트가. 근데 이제 내몽고 바깥으로 퍼져나오진 않는다 그러죠. 네이멍구라 그러죠. 네이멍구. 중국말로 네이멍구. 자, 어쨌든 이놈의 코로나 빨리 사라져야 될 텐데, 빨리 사라져야 우리가 마음 놓고 친구도 만나고 술도 한잔 마시고 밤늦은 거리를 어슬렁거리면서 좀 다니는 그런 이제 낭만, 그런 것들 즐겨볼 텐데 참 큰일입니다.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겠고요. 제가 장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BBIG7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죠. BBIG7. 빅7의 장세다. 빅7의 장세. BBIG7. 빅7의 장세는 여러분이 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빅7이다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그 우리 그 게임의 대표 종목인 NC소프트 좀 비싸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예,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빅7이다 그래요. 빅7이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최근 들어서 활기차게 올라가는 게 오늘 카카오나 LG화학, 삼성 SDI 이런 게 좀 활기차게 올라가죠.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셀트리온까지.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하고 LG화학하고 셀트리온이 좀 강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로 조금씩 그 흐름이 나오고, 또 소부장 관련해서 당국에서 소부장 지원책이 나오면서 그쪽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뭐 이제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고, 또 중국의 한알령 해제에 관련해서 한알령 해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 엔터 종목과 게임주 이런 것들이 좀 강하고, 뭐 그런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을 안 들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것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제도 어떤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옵션 만기에 어떤 영향이 있겠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그랬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그래서 지금은 시장 전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시장 전체는 우리가 신경 안 쓰더라도 종목만 잘 고르면 된다. 가장 잘 가는 종목들에 우리가 집중적인 공략을 하면 된다. 제가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주유소 습격 사건, 그래서 카카오 습격 사건,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죠. 카카오 습격 사건.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팬다. 이놈저놈 쫓아다니다가, 우리가, 객지 행사하죠. 객지 행사. 그러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전쟁판을 많이 벌리면, 객지 행사하고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전장이 넓을수록 전장이 넓을수록 집중적으로 공격을 못하죠. 집중적으로. 옛날에 나폴레옹의 전쟁 그 스타일이 그렇다 그러죠. 아주 한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주유소 습격 사건을 좀 빗대어서 카카오 습격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카카오 습격 사건. 그래서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패는 것이 지금은 맞다는 거죠. 한 놈만 팬다. 어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예, 요게 이제, 어떤, 전쟁 전략에서, 우리가 나폴레옹식 전략이다 그러는데, 예, 적의 가장 강한 심장부를 확실히 공략한다. 그래서 적의 사기를 꺾는 거죠. 적의 가장 강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전력을 집중해 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깨버리면 적이 스스로 물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나폴레옹 전략인데, 지금도 그런 전략이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뭐랄까 어떤 미래 성장성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집중하게 되냐면은 현재 뭐 코로나 사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전체의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이 뭐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좋을까? 좋을 리 없겠죠. 코로나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 전망이 좋은가? 좋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적은 좋은 게 없다. 2분기 실적도 그냥 그렇고 2분기 경제 지표도 좋은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적 시즌이긴 하지만 이 실적 시즌에 관심이 없어. 어떤 분들은 지금도 실적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번 실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지금 가입해도 살 종목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그거죠. 일단 말입니다. 그 장기 10루타 종목을 사가지고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나가야 됩니다. 꿋꿋이. 그래야만이 이제 수익이 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재료주를 매매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되겠죠. 재료주 매매. 이 단기적 재료주를 매매하긴 하는데 기준은 10배 갈 종목을 들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좀 수익이 나요. 오늘도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 오셨는데 10만원대 매수하셨거든요. 10만원에 10만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35만원 아닙니까? 35만원. 근데 이제 겁이 좀 나는 것이죠. 이분은 이제 주식을 많이 했던 분이 아니라서 10만원에서 35만원까지 오니까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친구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팔아라.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팔고 다른 거 살 거 있어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좀 많이 올라오면은 좀 내려가기도 해요. 많이 올라오면 좀 조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을 팔아서 살만한 게 있냐 이거요. 그 종목만큼 좋은 게 있느냐? 없으면 그냥 갖고 있는 게 낫다. 어느 정도 주가라 뭐 많이 올라가면 좀 조정도 받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줄리엣 로즈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10루타 종목. 요거 매수해야 된다. 전화는 안 받습니다. 전화는 안 받고요. 개별 종목 상담은 안 됩니다. 개별 종목 상담은 안 되고, 그냥 전화는 안 되고, 가입만 하시면 되는 거고, 가격이 싸요. 싸니까, 지금 뭐 전화나 이런 거, 옛날에는 전화도 받고 그랬지만, 요즘 뭐 전문가도 전화 받는 전문가 없죠. 그리고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풀 서비스는 이제 지금 안 하고요. 안 합니다. 워낙 싼 거라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정보만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느냐 마느냐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10만원 사가지고 35만원이니까 지금 3.5배 올라왔죠. 3.5배. 제가 뭐라 그러냐면 10배. 자, 10루타 2005가 뭡니까? 10루타 종목의 비밀.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물론 저도 단타를 줍니다. 단타를 주는데 이 단타 해가지고 성공 확률이 정말 높지 않아요. 많이 싸우면 많이 다칩니다. 많이 싸우면 그때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싸우면 싸울수록 다칠 확률도 높아요. 이게 이제 그 인생이라는 게 일종의 운도 많이 작용하는데 매번 10번 싸우면 10번 다 운이 좋을 확률은 높지 않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한 종목 들고 계속 가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어떤 분 얘기했지만 3.5배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3.5배 수익이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 길지 않은 시간에 확실한 종목을 사가지고 들고 가면은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몰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당한 물량을 정말 갈 종목, 지금 갈지 다음에 갈지 모르지만 그런 종목에 묻어 놓으시면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돈 가지고 좀 매매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체의 그 비중 자체는 큰 종목, 잘 가는 큰 종목에 딱 묻어 놓고 가야 된다. 그래야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거 세븐 종목, 요 세븐 종목들이 지금 제일 잘 가는 종목인데 그 종목에 지금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여러분이 사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단기 종목은 이제 재료주 해야 되죠. 재료주. 이 재료주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기가 회복된다. 경기 민감주 사야 됩니다. 5G가 5G로 바람이 분다? 이거 사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남북 재료가 뜬다. 그럼 남북 재료 사야 돼. 네, 그게 아니다. 지금 이제 그 대선주가 바람이 부는 것 같아. 그럼 대선주 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료주 단기 매매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매매해야 된다는 거. 또 이제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뭐 예를 들어 남북 재료, 그러니까 대북주, 대선주 이런 것들, 대북주, 대선주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받아 바닥에 있을 때 바닥에서 이제 사놓고 기다리면은 이제 재료가 떠가지고 주가 올라옵니다. 주가 올라올 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렇게 이제 재료주는 매매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장기로 10만원짜리가 100만원 가는 종목, 5만원짜리가 50만원 가는 종목을 사서 중심을 딱 잡아놓고, 그리고 나머지로 이제 단기로 매매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전략이다 생각이 되고, 제가 그 내용을 다시 쭉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가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중간에 제가 또 광고를 잘 안 하는데, 오랜만에 광고 좀 해볼까요? 자꾸 물어보시니까, 광고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광고 좀 하고요. 그래서 인천요에 어떻게 가입하는가 하는 것인데, 인천요의 가입 방식은 있습니다. 여기 인천요 우리 그 홈피에 보면은 인천요 사진이 있고 이런 여러분이 들어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구매에 들어가시면은 구매에 들어가시면 이제 인천요가 나오는데, 한 달에 33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리고 석 달에는 90만 원. 조금 할인이 되죠. 또 ARS 간단히 가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02에 3490에 4651 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02-340에 4651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여기 요거 ARS는 이제 90만원짜리 석 달짜리고요. 한 달짜리는 여기 들어서 웹에서 가입하셔야 된다. 아니면은 1599에 0700 일로 직접 전화해서 가지고 고객센터에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입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그 글로벌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핵심은 파괴적 혁신. 한마디로 얘기해서 혁명이에요, 혁명. 이 혁명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여러 번 혁명이 있었는데, 산업혁명이 있었고, 산업혁명,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이제 내연기관의 발명이죠. 내연기관이 발명돼서, 이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산 제조업 시설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급기야는 이제 비행기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죠. 그 산업혁명 시기를 거쳐서 쭉 진행이 되면서 기계가 만들어지고, 기계가 또 뭐 만들어지니까 기계 파괴 운동도 나오고 하면서, 그때도 보시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마차하고 기차죠. 마차와 기차. 처음에 마차와 기차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자, 마차하고 기차하고 서로 경쟁을 한다. 처음에는 마차가 좀 이기죠. 왜냐하면 기차는 이제 엔진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결국엔 기차가 더 빨리 갑니다. 근데 결국 기차가 더 빨리 가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많은 이제 저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차가 빨리 못 달리도록 깃발을 든 사람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30km 이상 가면은 못 가게 그렇게 이제 제지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차는 없어지고 기차로 다 가죠. 이게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는 건데, 이 파괴적 혁신에서는 마차가 없어지고 기차가 이제 혁명을 그러니까 기차가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게 마차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은 본질이 그래요. 예를 들면 백화점이 없어진다. 뭐 없어지는 않겠지만 마트가 없어진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층에 있는 옛날에 뭐 신발 가게 같은 것들은 거의 안 보이잖아요. 신발 가게 같은 게 다 어디로 가냐면은 마트로 가거나 뭐 이런 할인 매장으로 가죠. 큰 대형 할인 매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습관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뭐 문화라든가 어떤 시스템 같은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 파괴적 혁신이 만들어지는 쪽이 가장 강하게 만들어지는 쪽이 플랫폼이다. 플랫폼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플랫폼이라는 이제 예를 들어 카카오가 있어. 카카오톡이 만들어지고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모든 거 삽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생일 선물도 사주고. 자,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화가 조금씩 없어져 나가고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모든 정보교류를 하죠. 또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으로 가고 무슨 뭐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뭐 만화를 본다든가 또 무슨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놀이의 게임도 이런 다 달라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활 문화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파괴적 혁신이라 그런 것이고 또 전기차 같은 것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기차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파괴적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는 없어지고 전기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전기차로 가야 돼. 어차피 시간의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결국 모든 것은 전기차로 간단 말이죠. 이런 이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때는 엄청난 주가 상승이 동반이 됩니다. 엄청난 주가 상승.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인터넷이 생기면서 많이 모든 게 바뀌었죠. 인터넷이 생기면서 우리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간 종목도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의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생겨나는 쪽에 우리가 몰빵을 해야 돼. 그리고 없어지는 것에서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의 선택이다. 이 종목의 선택이 중요하고요. 시장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시황 필요 없습니다. 시황 필요 없어요. 경제가 좀 좋아졌다. 시장이 좀 좋아졌다. 무슨 만기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뭔 필요 있어. 예, 주라다이스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큰 변화의 물결의 핵심에 있는 종목을 꼭 붙들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돈도 벌고 또 미래랑 같이 사는 거죠. 미래랑. 과거랑 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래의 현상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과거에 계속 억눌려서 과거를 회상하고 사시면은 안 되죠. 그래서 과거에 계속 묻혀있는 사람들의 돈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미래의 성장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장이라는 것이 확실한 성장이라 해야 돼요. 확실한 성장. 그냥 말로만 성장은 아닙니다. 말로만 성장주? 그 많이 있어요. 말로만 성장주. 뭐가 될 것 같아. 뭐가 될 것 같은 거하고 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무엇인가 되는 것은 지금도 진행이라야 돼. 지금도 진행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워렌 버핏의 얘기를 제가 늘 해주고 있죠.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100만원 주지만 미래에 10년 후에 1000만원 줄 그런 기업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지금 100만원 주지만 10년 후에 1000만원의 월급을 줄 그런 기업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지금 200만원 주는 기업을 선택하십시오. 현재가 좋은 기업이 미래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주식을 빗대서 한 얘기입니다. 현재가 좋은 기업이 미래에도 좋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말로만 성장주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성장주. 지금도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확인해 가면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적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실적으로 주실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우를 보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업이익이 뭐 3년 동안 계속
뭐 더블되고 그러니까 3년 동안 뭐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 주가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주가들은 빠져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영업이익이 3년 동안 계속 뭐 증가하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투자하시면 절대 손해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팡유라고 하는 기업들, 지금 팡유라고 하는 기업들,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예전에 말이죠, 예전에. 테슬라 같은 기업, 지금 테슬라가 수익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수익이 안 나는데 주가가 1년 사이에 2배, 3배, 4배, 5배씩 올라가는 말이죠. 그러면은, 아마존이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2000년 초에 이게 수익이 났습니까? 안 났어. 중간중간에 부도도 난다는 얘기가 많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계속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금은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파괴적 혁신의 그 핵심이에요. 파괴적 혁신의 핵심적 개념이야. 핵심적 개념. 이렇게 혁명적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이익과 상관없습니다. 이익이 상관없어요. 이익과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외형이 크게 성장해야 돼. 외형이 크게 성장해야 되고 그 외형이 성장하는 데의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 개연성이 있어야 돼. 아, 맞아. 저게 외형이 성장하는데 저거는 분명히 될 거야. 카카오톡 같은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카카오톡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잘 때까지 계속 카카오톡에서 매달려 있어요. 회사 업무 볼 때도 그래요.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뭐 과제 전달할 때도 그래. 또 직장에서 상사들이 부하한테 뭐 지시할 때도 카톡을 이용해. 또 여러 가지 직접 전화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못할 상황이 있다든가 또 내가 직접 전화하기엔 조금 크지 않은 일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카카오톡에 남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은 이미 우리의 중요한 생활 문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게 다 모여.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것을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친구 사이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의 문화생활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의 일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중심이 되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제 개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 아마존이 왜 그러냐? 아마존이 원래는 그냥 뭐 온라인 쇼핑몰이야. 근데 아마존이 온라인 쇼핑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많은 것들 요즘은 클라우딩 서비스도 하고 무슨 뭐 금융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마존에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머물러 있어. 옛날에 쇼핑하러 가는 것을 아마존도 쇼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마존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단순히 그냥 물건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전체를 파는 거야. 생활 전체. 인간 생활 전체를 파는 거야. 그래서 아마존이 이렇게 급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아마존이 한 번도 주가가 내려가는 적이 없죠.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런 주식을 팔고 나면 뭘 살라고 그러고. 아마존에 보세요. 모양을 보세요. 계속 끝없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생긴 게 이제 1990년대 말에 생겼는데, 지금 20년 동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을 팔아가지고 뭘 살 거야? 그죠? 아마존 팔아서 뭘 사지? 살 게 없어. 그러니까 아마존을 산 사람은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단기 매매도 좋습니다. 좋은데 반드시 장기로 박아두고 갈 종목들은 그렇게 해라. 즉 신루타 종목들은 꼭 매수하면은 반드시 팔지 말고 들고 가라. 이 얘기입니다. 신루타 종목들. 그 얘기를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할 때 일단 신루타 종목을 딱 잡아놓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단기 매매하고 기술적 매매 좋습니다. 그건 이제 양이 많으면 안 돼. 기술적 매매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이게 기술적 매매라는 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란 말이죠. 1 더하기 1이 제로가 될 수 있고 그게 3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 매매예요.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주식은 많은 경험치와 수학과 플러스 운이에요. 운. 어쩌면 운칠기삼인지도 몰라요. 단기 매매하는 것은. 그래서 단기 매매는 운칠기삼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은 꼭 장기 10배 갈 종목에 묻어두고
나머지 작은 양 가지고 단기 매매하시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말하다가 또 일로 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쪽은 첫 번째가 이런 이제 플랫폼 종목군들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2020년대 10년 동안 가장 급성장할 분야가 전기차다. 예, 전기차에서 지금 자율주행차까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차. 전기차가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의 자율주행차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이 지금 우리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잘 나가는 종목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쪽이 바로 AI입니다. AI. 그래서 테슬라의 얘기를 들어보면 테슬라의 얘기는 그래요. 거의 지금 4단계까지 왔다. 테슬라는 지금 자율주행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테슬라가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이 된다면 요거를 갖다 선도해 간다면은 아마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세계 전체의 자동차 시장을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강력한 모멘텀이에요. 그런데 물론 테슬라 혼자 다 먹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옛날에도 자동차가 처음 생겼을 때 자동차를 처음 만든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업이 다 먹지는 않았죠. 많은 자동차 회사가 생겨났고 거기에서 이제 경쟁력이 강한 기업 쪽으로 추격이 됐습니다. 물론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도 테슬라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협력이 필요하고 또 오픈이 될지도 몰라요. 오픈이 될지도 모른다. 오픈. 그러니까 오픈 소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을 때 인터넷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느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오픈 소스를 다 오픈해 버렸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인터넷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은 누구나 다 쓸 수 있게끔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끼워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죠. 그것이 이제 인터넷의 보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테슬라가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차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자율주행차의 시스템 자체는 아마도 오픈해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만들 것 같아요. 애플은 좀 달랐지만 애플.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플랫폼의 시대 그리고 전기차의 시대입니다.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차. 이게 가장 중요한 그게 이제 5G가 또 같이 엮여 있죠. 5G가 되어야 자율주행이 되니까 이게 같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비껴가면 안 돼요. 그렇죠. 5G가 돼야만이 자율주행이 되는 것이지 5G가 안 된 상태에서 자율주행이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앞차와 뒤차와 또 중앙에 여러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신호등과 자동차 간에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되어야 그래야 자율주행이 되니까. 그래서 5G가 돼야만이 5G가 다 갖춰져야 자율주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5G의 공급이 되면서 자율주행이 되면서 그리고 전기차까지 시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오염은 아주 엄청 줄어들겠죠. 엄청 줄어들고 또 사고가 많이 줄어듭니다. 사고가 없어져요. 자동차 사고가 가장 지금 인간이 많이 죽는 사고인데 자동차 사고가 거의 없어집니다. 자동차 사고가 없어지게 되면 보험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자동차 보험인데 과연 보험의 세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인류의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어버려요. 보험은 어떻게 되지?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미래는 잘 몰라요. 공유자동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게 참 앞으로의 미래는 굉장히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기업들이 무지하게 많이 탄생할 겁니다. 또 카카오 같은 이제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들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문화 자체가 바뀌니까. 네, 그래서
이 5G도 결국에는 하나의 정보통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중심에 정보통신을 하는 플랫폼에 또 플랫폼 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또 더욱더 중요해지고, 물론 이제 SK텔레콤이나 같은 애들, 이제 망 회사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일단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뭐 운전면허를 안 볼 수 있겠죠. 운전시험을 안 볼 수 있을 겁니다. 운전이 필요 없으니까. 아예 자율주행차는 운전대가 없어요. 운전대가. 지금 나오는 자동차가 우리 뭡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왜 기아 변속이 있잖아요. 우리 오토차도 기아 변속이 있는데, 앞으로는 기어도 지금 나오고 있는 차들은 기어가 터치식이라고 그래요. 터치식. 제가 못 봤는데 기어가 터치식이다. 기어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백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손으로 하는데 이제 이 기어도 터치식이다. 그런 식으로 되고, 운전대가 없대요. 운전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동차에 운전대가 없다? 엑셀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예. 근데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이 된다. 그러니까 엑셀도 없고 운전대도 없고, 운전대가 없으니까 사고 날 위험이 없죠. 다만 기기의 오작동에 의해서 버그가 침투해 가지고 사고가 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뭐 센서로 하는 거죠. 뭐 카메라로 모든 게 다 카메라로 움직이는 거죠. 카메라로.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자,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 전기차에서 이 엄청난 혁신을 일으키는 전기차, LG화학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빅7이 카카오. 어제도 제가 카카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주가 급등했죠. 카카오 급등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카카오를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좀 올랐을 때, 이 정도 올라오니까 여러분이 못 사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냥, 1억을 사는데, 한 달에 걸쳐서 사겠다. 한 달에 걸쳐서. 한 달 동안 내가, 그냥 분할 매수하겠다. 하는 관점으로 좀 사봐라. 1억을 사는데, 그럼 한 달에, 하루에 300만원 사면 내가 하루에 300만원. 당장 내일 여러분이 300만원치면 사봐라. 카카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300만원 사게 되면은 그 다음에 1000만원 살 수 있습니다. 1000만원치 사고 나면 그 다음엔 5천 살 수 있고 1억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비싸다 생각하면은 못 사는데, 비싸지만 내가 300만원치 살 수는 있어. 300만원 손해나봐야 얼마나 손해난다고. 이렇게 한번 사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회원들 중에서 지금도 사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여기에서도 사라 그럽니다. 여기에서도 그냥 300만원치 사보세요. 100만원치 사봐! 네, 그게 중요합니다. 비싸다, 많이 올랐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사보면은 달라지죠. 그러면 이거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카카오의 거래량이 지난번에 8,800억, 그리고 오늘 말이죠. 오늘이 거래 대금이 8,500억이네요. 8,500억. 오늘 거래 대금이 8,500억입니다. 맞습니까? 카카오가? 맞죠? 카카오의 거래 대금이 오늘 8,500억이야. 8,500억. 그러면은 8,500억이면 상투 거래량 아니죠. 8,500억이면 상투 거래량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의 지분율이,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현재 34%야. 34%. 34%면은 높은 거 아니죠. 물론 외국인 지분이 좀 늘긴 늘었어요. 옛날보다 33에서 32도 있었는데 지금 34까지 늘었으니까. 하지만 네이버는 지금 네이버의 외국인 비중은 굉장히 높죠. 30%대 아직까지인데, 카카오는 30%대인데 네이버는 자, 네이버는 현재 뭡니까? 55%야. 55%. 네이버의 외국인 비중은 55%야. 삼성전자만 얼마입니까? 삼성전자는 55%야. 또 은행주 얼마입니까? 은행주 신한지주 한번 봐볼까요? KB금융지주 볼까? KB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 64%야. 자, 그런데 카카오는
아직까지도 30%대입니다. 대개 이제 외국인 비중이 50%가 넘어가면은 주가가 조금 힘이 없어요. 그런데 30%대면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충분히 계속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거야. 앞으로 적어도 한 20% 정도 더 매수하지 않겠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단기로 좀 주가 많이 올랐다라고 겁먹지 마시고, 나는 외국인 비중 50%가 넘어가면 팔 거야.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자, 외국인 비중 50% 넘어갈 때까지 그냥 들고 있을 거야. 주가가 올라가든 말든. 지가 뭐 많이 올라가면 내려가기도 하겠지 뭐. 예? 그렇게. 예. 뭐 코로나도 물론 관련이 돼 있는데, 코로나보다도 카카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제로니즈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외국인 비중 50% 넘어가면 팔아. 그 전까지 팔지 말어. 주가라는 거 어떻게 알겠어? 올라갈지 내려갈지. 당장 내일 내려갈 수도 있고 내일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시장이 내일 그렇죠. 시장이 내일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자, LG화학하고 삼성 SDI 마찬가지예요. 삼성 SDI, 이런 이제, 전기차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들이 내일 내려갈 수 있어. 하지만, 전기차는 영원할 거야. 2차 전지는 계속 성장할 거야. 그러면은, 그냥 사보는 거야. 그냥 분할 매수하지 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금 좀 잡아 놓으시면 결국 전기차도 나중에는 지금 뭐 2000 카카오처럼 그렇게 여러분한테 대박을 줄 겁니다. 예, 저는 뭐 카카오가 아직까지도 뭐 한참 더 가야 된다 생각해요. 아직은 뭐 갈 길이 멀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바짝 올라온 것 같은데 또 좀 쉬겠죠. 좀 쉬고 그러면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면서 단기로 좀 올랐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길게 보면서 꾸준하게 들고 가자라는 말씀드리고, 자, 다시 한번 인천여우의 상품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천여우의 상품은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33만원입니다. 여러분들 단기로 아무리 매매해 보세요. 여우방에 있는 사람들만큼 수익 안 납니다. 단기로 아무리 매매해도 그렇게 수익 안 나요. 저는 여러분한테 장기 종목들로 딱 기준을 잡아주고 단기 매매를 하도록 만듭니다. 단기 매매도 드리는데 단기 매매가 주가 되면 안 돼. 단기 매매는 이익 날 수도 있고 손실 날 수도 있어. 단기 매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면 그래요. 살면서 좀 편안히 사는 방법이 있어. 하루 종일 신경 쓰면서 오늘 단기로 뭐 해서 버는지 이렇게 하면 신경 쓰이잖아요. 머리만 하야죠. 머리만 아파. 그렇죠. 내일 가입하면 문자 바로 드립니다. 예, 문자 드리고, 우리의 신루타 종목들을 좋은 매수 시점에서 여러분한테 매수하게 드려요. 우리의 신루타 종목들, 인천여우의 신루타 종목들을 오늘 이 종목 사라. 또 내일은 요걸 사라. 이런 식으로 쭉 여러분한테 종목을 갖다가 드립니다. 그래서 신루타 종목으로 기준을 잡고, 그리고 단기 매매 종목들로 좀 매매하고, 단기 매매는 뭐 한 5% 내지 10% 정도만 하시면 돼요. 단기 매매로 돈 벌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기술적으로 뭐 한다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해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그렇게 운이 좋은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돈 못 벌어요. 잘못하면은 거꾸로 됩니다. 거꾸로. 잘못 바람을 타게 되면은, 잘못 바람을 타면은 거꾸로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수익 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인천여우의 회원가입 비싸지 않으니까 꼭 가입하시고, 제가 여러분한테는 꼭 매매 문자로 리딩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돈 많이 버는 그날까지 여우랑 함께 같이 가자. 자, 이번에는 빅7의 시대다. 자, 빅7을 갖다 사서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대박이 된다는 거예요. 여우한테 하루라도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대박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룻밤에 또 하나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 언론인도 들어오셨죠? 결단을 내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번은 가르쳐 드릴 수 없고요. 이렇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1599에 0700 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02에 3490-4651 02에 3490에 4651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